자, 볼까요? 우리 그 12페이지 보면 얘네 우리 주위에 탄수화물 이렇게 나올 때 방금 선생님이 써준 그 분류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탄화수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물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 의류혁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탄소 나노튜브 이런 얘기 나오고 뒤에 넘겨보면 이제 분자식 나오면서 얘네들 뭐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산 뭐 이런 거 나오죠. 얘네들의 분자 구조식, 분자식 이런 거 다 이제 주어진다고. 이걸 다 일일이 다 외울 수 없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우리 고분자 화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고분자 그러면 우리가 폴리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자량이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분자량 만 이상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명쾌하진 않아. 우리 분자량 다 배웠잖아. 분자량이 누구니? 포도당이 180이야. 우리 알고 있는 분자량. 자, C6, H12, O6, 대표적으로 글루코스라고 하죠. 포도당. 얘 분자량 어떻게 계산하니? 12 곱하기 6 더하기 수소는 1이잖아. 1 곱하기 12 더하기 얘 16이죠. 16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이게 합이 180이거든. 여기다 이제 나중에 그래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이잖아. 1몰일 때 180g일 때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자. 이걸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하죠. 이게 포도당의 분자량이야. 근데 그게 만이래. 굉장히 큰 거지. 그죠? 굉장히 큰 거지. 우리 물은 18이잖아. H2. 이런 애들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그 분자량이 만 이상.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얘는 액체 상태 아니면 대부분 고체 상태예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분자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지. 플라스틱. 얘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봤니? 우리 여학생들 지금 방학이잖아. 여름방학 짧아가지고 혹시 자기 방학 동안에 뭔가 실수를 했다. 쌍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여학생들 많이 하죠. 요새는 그거를 성형수술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이렇게 쌍꺼풀 하나 만드는 거는 미모를 위해서. 제 대부분 저기 어디 가니 저 압구정동에 가면은 압구정역에 가면 많이 있죠. 비포 앤 애프터 있잖아요. 그렇지? 인상 팍 쓰고 있고 여기는 해맑게 웃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죠. 성형미인 막 이렇게 성형외과의 영어로 뭐죠?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성형 가능한 이런 뜻이. 그래서 플라스틱을 왜 고분자의 그 통칭으로 쓰느냐면 여러분들 이거 분자 이런 거 봐봐. 이 플라스틱이잖아. 이거를 가열하면 말랑말랑하게 엿 같아요. 아까 유리할 때 용융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를 이 플라스틱 이 의자 틀에다가 집어넣고 꽝 찍어갖고 붙이면 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성형하고 싶은 대로 성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고분자 물질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유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집에서 쓰는 그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다이소 뭐 이런 데 가면 많은 가격이 싼.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가격 싼 그런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식기 같은 건 사면 안 된대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납도 많이 들어, 유해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먹는 그릇으로 쓰는 거나 이런 데는 그런 싸구려 그런 걸 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발암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데서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고 먹고 이런 걸로 쓰는 그런 식기류나 이런 건 안 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싸다고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니다.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뭐다? 성형 가능한 이런 뜻이다. 성형이라는 게 얼굴 뜯어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성형,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형 가능하다는 얘기는 말랑말랑한 애를 어떤 틀에다 집어넣고 꽝 찍으면 그 모양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병원에서 대량 생산된 얼굴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턱이 뾰족하고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그죠? 그래도 요새 기술들이 하도 좋아져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성형 관광을 많이 온다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기 하죠. 그래서 니네 그 SNS 뭐라 그래? 그 틱톡인가 거기 가끔 내가 보거든. 그 뜨는 거 보면 거기 중국 여자들 많이 나오는데 되게 똑같이 생겨.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다 성형한 사람들이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똑같이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도 대량 생산해내는 고분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플라스틱이란 말은. 그래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저분자가 합성을 해갖고 고분자가 되는 과정. 여기를 이제 우리는 중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합을 영어로 이제 폴리머리제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 폴리머를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분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이제 단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체가 영어로 이제 뭐냐면 모노머야. 그래서 모노머를 중합, 즉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 얘가 이제 고분자가 되는데 고분자가 영어로 폴리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머라는 용어 그냥 고분자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폴리머라는 용어를 많이 써. 대학 가거나 아니면 고분자공학이나 이런 데 이제 신소재공학이나 이런 전공으로 가게 되면 폴리머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분자의 기본적인 원료를 주로 어디에서 이게 석유화학공업에서 주로 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 원료를 어디에서 추출해낸다? 석유에서 주로 추출해낸다. 석유에서 주로 추출해. 그 중에서 이제 이 중합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첨가 중합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합 중합 반응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자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첨가중합하고 축합중합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첨가중합은 주로 다중결합, 즉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결합이 풀리면서 얘는 이중결합이죠. 얘는 삼중결합이죠. 이런 결합이 풀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쫙 연결이 돼요. 우린 이걸 갖다가 첨가중합이라고 해요. 축합중합은 이 말단에 이렇게 카르복시기가 들어있고 뭐 이쪽 말단에 아미디 들어있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애들이 들어있을 때 얘네들이 이쪽에서 OH하고 이쪽에서 H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야. 그러면 뭐가 빠져? 물이 돼서 빠지죠.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물이 빠진다 그래서 탈수 축합중합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물 분자가 간단하게 빠지면서 쫙 연결이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CONH. 많이 봤어 니네 이거. 이게 쭉 연결되는 거. 얘를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붙어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폴리를 붙이는 거야. 폴리가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해. 우리 다른 표현을 뭐라 해? 단백질 이렇게. 합성섬유 중에 폴리펩타이드 합성섬유가 있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미줄. 거미줄이 폴리펩타이드 종류야. 그래서 거미줄이나 아니면 니네 잘 아는 비단, 실크, 누에 똥꼬에서 나오잖아. 그치? 걔네들 거미줄, 거미 똥꼬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거미줄로 섬유를 만들어 갖고 얘를 층층층층 이렇게 했더니 그걸 그 뭐죠?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봤더니요 총알이 못 들어. 그래서 거미줄로 섬유를 만들어서 층층층층 해가지고 했더니 방탄소미가 만들어졌어요. 총알이 안 뚫려요. 강력한 섬. 대표적인 케블라 섬이라고 있어. 니네 집에 부모님 등산복에 이 팔꿈치나 무릎팍에 이렇게 덧대 있는 천이 있어. 까칠까칠한 천이 있어요. 그 천이 케블라 섬. 그 바위 같은데 막 쓸려도 안 쓸려요. 되게 강력한 그런 애들이 이제 방탄 재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방탄. 얘네는 방탄소년단을 좀 좋아했죠. 빠랑 다이너마이트. 자, 이게 바로 고분자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첨가중합 같은 경우 예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꼬마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꼬마 애들이 막 그게 팔짱을 끼고 있어. 새침하게. 얘들아 손잡아 선생님이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팔짱을 풀르면서 손을 쫙 잡는 거야. 이게 청가중합이야. 팔짱 끼고 있는 이중결합 있는 애들이 야 얘네 단위체죠. 얘네들 중합시키니까 얘네들 팔짱 꼈던 애들이 팔을 풀르면서 다 연결하는 거야. 쫙 해. 이걸 우리는 청가중합이야. 얘는 어떤 거냐면 추각중합은 어떻게 예시로 나오냐면 유치원생들이 한 손에는 야구 글러브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공을 들고 있는 거야. 이제 야구 놀이를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손잡아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래. 그러니까 한 애가 머리가 좋은 애가 뭐라 그래? 옆에 있는 애한테 공 달라 그래. 그래서 글러브에다 끼워가지고 글러브 공 끼운 거를 내려놓고 손을 잡아.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따라하는 거죠. 공하고 글러브를 내려놓고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오는 분자가 있죠. 내려지고 손을 쫙 잡고 쫙 연결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축합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합중합을 하려면 말단에 이런 애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빠지거나 염산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분자가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페프타이드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입체 구조가. 얘네들이 그래서 탄력이 있는 거야. 아까 폴리에스테르가 탄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얘네 지금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흡습성을 주기 위해서 면을 집어넣으면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첨가중합, 축합중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고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첨가중합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항목에 정리를 해줘 볼게요. 첨가중합하는 고분자에 대한 예를 이제 어떻게 드냐면 여기 이렇게 얘 우리 아까 뭐 했었죠? CN, H 이중결합이니까 EN이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대표적으로 얘가 뭐예요? 알켄이라고 했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N이 붙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E를 집어넣은 거야. C2H4예요. 그래서 H가 지금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에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X라는 치환기를 붙였다고 해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 H를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CL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C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이제 CH3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벤젠골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저 X 위치에 H가 들어가면 얘잖아요. H가 들어가면 얘 이름이 뭐냐면 에틸렌이야. 에틸렌은 다른 이름으로 에텐이라고 해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CL이 들어가 있으면 얘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우리밀 말로는 염화비닐이라고 해. 근데 얘를 영어로는 비닐 클로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염화비닐 또는 비닐 클로라이드. 얘는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얘는 프로필렌이라고 그래. 3개짜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니네가 나중에 이제 고분자를 배우면 다 아는데 지금은 이건 심화 과정이야. 이게 교과서에 뭐 직접 나오거나 그림으로 나와요. 분자식으로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제 나올 때도 이름이나 구조는 다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는 마라.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노트에다 필기를 해놔. 이 X라는 치환기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치환기라고 그래. 이런 거 대신에 H 대신에 들어가고 CL이 들어가고 CN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화합물들의 이름이 바뀌더라.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넣어갖고 지지고 끓여갖고 쫙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꼬맹이잖아. 야 결합해봐 그러니까 팔짱을 풀르는 거야. 어떻게 풀러? 얘 결합 하나를 이쪽으로 전자 하나 보내고 이쪽으로 전자 하나 보내서 또 다른 애가 일로 전자 하나 보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단일 결합으로 쫙 바뀌는 거야. 이중 결합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N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N결이 연결이 되면 이제 이게 바로 뭐한다? 여기서 이제 첨가중합한다고 해봐. 첨가중합을 하면 어떤 애가 생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 N개가 연결되고 H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X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X에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여기다 이름을 써볼게. X에 이제 H가 들어가면 이제 에틸렌인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폴리를 붙이면 돼. 폴리에틸렌. 니네 이렇게 쓴 거 많이 봤지? 폴리에틸렌. 이렇게 재활용 표시에 P2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봤을 거야. 폴리에틸렌. 우리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걔는 페트병이죠. 폴리에틸렌 테레코탈레이트인데 걔 우리 저기 생수병. 이거 폴리에틸렌병으로도 쓰는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CL은 우리 뭐라 그래? PVC라 그래. 폴리염화비닐이야. 영어로는 폴리비닐 크로라이드야.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그러냐면 폴리염화비닐이라고 해. 까만 비닐 봉다리 있죠? 걔가 이거야. 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해.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누굴까? 얘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그래. 그냥 폴리만 붙이면 돼. 이거 뭐죠? 방화복. 니네 저기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 그 옷이 이거로 이거지.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그 다음에 이제 니네 학교 교복 요새는 다 천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교복에 붙이는 이름표 명찰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명찰이에요. 아크릴. 그게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CH3. 얘 우리 어떻게 돼 있지? 많이 봤죠? PP. 그래서 재활용 표시에 PP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죠? 요구르트 병 있죠? 조그맣게 우리 먹는 그거 PP야.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야? 벤젠고리는 이것도 많이 보죠? 이거 커피 용기가 이걸로 돼 있어. 뭘로? PS. 그게 뭐라 그래 이거?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이 폴리스타이렌을 거품을 집어넣어가지고 기포를 만들어서 뽀글뽀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인 게 뭐야? 스타이로폼이야. 이게 스티로폴이라고 하는 스타이로폼이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우리 뭘로 쓰니? 단열재를 쓰잖아. 건축재료로 쓰잖아.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쓰는 애들이야. 이게 폴리프로필렌. 선생님이 이렇게 항목에 정리해주는 이유는 이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 애가 풀리면서 단일결합되면서 이게 N개로 쫙 연결되는 폴리머시기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이름들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첨가중합 보분자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축합중합 보분자가 있어. 축합중합 보분자는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얘가 그래서 중요하지? 용융 나일론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합성섬이죠. 획기적이었지. 섬유 중에 이 나일론이 나오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선생님 집에도 있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군대에서 받아온 양말이었는데 30년을 신으셨는데 하나도 전혀 멀쩡. 전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멀쩡해. 내가 물려받아도 될 것 같은. 근데 그 양말의 문제점이 뭐예요? 양말을 신으면 탄탄하고 저기 하긴 한데 땀 흡수가 전혀 안 돼요. 막 양말 벗으면 물이 줄줄 흘러. 그걸로 막 옛날 막 속옷 만들어 입고 내복 만들어 입고 그랬다고. 근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땀을 흡수를 못해. 피부가 다 짓물러. 피부병 걸려. 그 다음에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화재가 났을 때 눌러붙어 버리더라. 나일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불이 난 거야. 그게 여기 막 녹죠. 니네 막 나일론 녹근 같은 거 불 붙이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불 붙잖아. 그게 몸에 붙었다고 생각해봐. 시신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 눌러 붙어버린 거죠.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일론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의복에는 나일론을 쓰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업용으로만 쓰고 있고 나일론. 그런 최초 합성섬의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이걸 뭐 니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CH2에 여기 4에 COH 뭐 이런 물질이 있어. 니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디프산이라고 해. 그럼 얘랑 반응할 애가 누가 있거니 여기 이제 물이 반응해야 되니까 여기에 H 뭐 이제 알코올이겠지. 알코올이 CH2에 여기에 6 여기 아디프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왜 책에는 안 나와있니? 메틸렌 다이아닌, 메틸렌 다이아닌. 이런 정도 이따가 봅시다. 얘를 우리는 자 6개니까 이거 메틸렌이거든. 그래서 6개니까 헥사 메틸렌 그 다음에 아민이라고 그래.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줄게. 이것도 그래서 2개가 있다 그래서 다이아민 이렇게 얘기해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디프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 니네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하나는 물에 잘 녹고요, 하나는 그 사야마탄소 같은데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디프산은 물층에다 놔두고 사야마탄소층이 이렇게 있는데 사야마탄소가 밀도가 크거든. 근데 얘는 여기다 녹이고 하나 얘는 여기다 녹여갖고 유리막대 같은 거 있죠? 유리막대를 갖다 여기다 딱 찔러가지고 유리막대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자극을 줘. 그래갖고 유리막대를 찌 끌어올리잖아? 그럼 실이 쭉 딸려 올라가. 이게 실험하기 되게 편해. 그래갖고 쫙 딸려 올라가. 그걸 돌돌돌돌 막으면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애가 나일론이야. 중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 만드는 것도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유리막대로 막 이렇게 해갖고 쭉 끄집어 올리면 실이 만들어져 나오게 그걸 돌돌돌돌 돌리면 쫙 만들 합성이 돼서 올라온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조를 하면 섬유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 지금 하는 게 축합중합이잖아. 축합중합이면 이 말단에 있는 글로하고 야구공 얘는 OH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민에서 H가 하나 떨어진다. 하나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중합을 하면 얘만 다른 거 연결하지 말고 얘만 이렇게 해서 CO 여기는 NH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이쪽에 어떻게 되니? CH2에 여기에 4가 이렇게 있으니까 C가 4개인데 양쪽에 CO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C가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돼? CH2에 6니까 C가 6개 있지. 그래서 C 6개, C 6개 있다 그래서 66 나일론인 거야.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64 나일론, 84 나일론, 86 나일론, 나일론 종류가 되게 많아. 그 앞에 숫자는 양쪽 옆으로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로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물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대표적인 축합중합 물질입니다. 이게 자연계에 축합중합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니네 뭐예요? 녹말하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셀룰로스지. 셀룰로스. 그래서 녹말은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알파포도당이라 그래.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베타포도당 이렇게 되죠. 녹말은 우리가 생명 시간에 배우잖아. 뭐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가능하죠. 그에 비해서 이거 동물들이 먹는 섬유소잖아. 우리는 섬유소 소화를 못 시키죠. 얘는 베타포도당이야. 얘는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애들, 즉 되새김질하는 애들이 그런 효소를 갖고 있어.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애들은 이걸 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종이 먹으면은 이거 소화 못 시킨다? 이거 다 섬유소거든. 근데 니네 소나 말이나 염소는 이거 먹으면 소화시켜요. 이걸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갖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차이가 얘네들.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느냐? 얘는 알파포도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우리 포도당 구조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해줬죠 언젠가에? 산화원론에서 했었나? 그래갖고 OH가 H가 OH가 OH가 H가 H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C6 H12 O6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포도당이었는데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냐면 녹말 같은 경우는 알파 포도당이 쫙 연결될 때 이 OH하고 이쪽에 있는 H가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서도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탈수 축합입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탈수 축합 중합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알파 포도당이 연결이 되냐면 알파 포도당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막 그릴게. 이렇게. 자, 니네가 봐도 다 지금 아래 방향으로 있지. 그래서 다 아래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알파 포도당이야.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는 원래 에테르 결합, 이서 결합이라고 하는데 고분자에서는 얘를 글리콕시드 결합이라고 해. 그냥 참고로만 써보세요. 어쨌든 이거 결합 하나 만들어질 때 밑으로 물이 하나 빠져. 이것도 탈수 축합반이야. 대표적인 탈수 축합.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니네들이 입체 구조로 보잖아? 그럼 얘 알파 헬릭스 구조 꼬여있어. 실제로는 입체 구조로 꼬여있다. 이게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녹말이야. 아밀레이스가 이 사이로 들어가서 탁 반응하면 얘를 툭툭툭 끊어서 포도당 또는 뭐 너네 잘 아는 이당류인 뭐죠? 이당류 뭐냐? 몇 당. 기억나? 몇 당으로 바뀌는 그런 거 할 때 아밀레이스가 반응. 반면에 셀룰로스는 똑같이 물이 빠지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의 결과 생기는 애가 자, 잘 봐. 이렇게 육각형 구조에 자,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글리콕시드가 이렇게 붙는데 자, 조심해요. 그 다음 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 게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자, 이제 보여요? 자, 어떻게 되니?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는 위로 가겠지.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하고 다운. 이런 식으로. 업, 다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실제 이런 애들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실전에서는 구조가 실처럼 생겼어. 우리 배추김치나 무김치 먹다 보면 이빨에 툴거리 끼잖아. 그게 이거야. 그거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 그래 똥이 잘 나온다. 안 그러면 변비 걸린다. 그래서 그거 많이 들어있는 먹을 수 있는 섬유소 그 있잖아. 미에로5가 있잖아. 식이섬유.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거. 이거 먹을 수 없는 섬유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식이섬유는 먹으면 어느 정도는 잘게 부스러진다. 그러나 얘가 똥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좀 좋게 만드는. 그 변비약의 주성분이 이런 성분들,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있죠. 옛날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죠? 너무 거친 걸 많이, 나무 껍데기 막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똥으로 나오다가, 그죠? 항문을 찢어.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니네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 들어봤잖아. 어디가 찢어져? 똥꼬가 찢어지는 거야. 왜? 먹을 게 없어서. 산이나 들로 가가지고 그런 걸 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면 단맛이 나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삼키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걸 삼켜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지. 되새기지를 못하니까. 그게 그대로 밀려서 나오다가 이제 여기에 적체되다가 힘주니까 나오다가 찢어버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선생님 시절도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보릿고개라 그러지. 그런 시절이 바로 이런 시절. 이렇게 해서 여기 전부 얘가 만들어진 이 글리콕시드가 만들어지는 결합은 다 뭐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면 아주 굵직한 반응이 첨가중합 반응이 있고 축합중합 반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팔짱 끼고 있는 애가 펼쳐 이렇게 하는 건 첨가중합이야. 그 다음에 야구 글러브랑 야구공 갖고 있다가 이거 내려놓고 손잡는 거 뭔가 빠져나오는 게 있는 건 축합중합이야. 대표적인 게 나일론이 그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자연상태에 있는 녹말이나 셀룰로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래? 글리콕시드 결합이라고 한다. 요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트에 그냥 좀 정리를 해놓을 뿐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조건들은 다 문제에서 준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야, 시간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리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 문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근데 그거 빼먹을 뻔했네. 진짜 중요한 거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이렇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유기화학이라고 했어. 유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 C, N, O, H 규칙 4, 3, 2, 1 규칙 적어놓으세요. 이 4, 3, 2, 1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소라는 애는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된다. 팔이. 질소는 무조건 팔이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산소는 팔이 무조건 2개여야 된다. H는 무조건 팔이 하나여야 된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 적용이 되잖아. 여기 C, O, OH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되잖아. 봐봐. 탄소 봐봐. 탄소 주변에 결합팔이 하나, 둘, 셋, 4개잖아. 자, 산소 봐봐. 산소 2개지. 산소 봐봐. 2개지. 수소 하나지. 그래서 4, 3, 2, 1 규칙. N 어디 있어? N. 아까 여기 있죠? N 여기 있지? N 3이어야 돼. 하나, 둘, 3개잖아. 3개.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기화학 할 때 4, 3, 2, 1. 이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얘 원자과 전자하고 관련 있죠. 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랑 결합하면 얘는 몇 개야? 5개인데 3개를 얻어서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6개인데 2개를 얻어서 8개. 얘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얻어서 헬륨이 된 거니까. 공유결합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합할의 숫자야.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건 거의 정해져 있다. 결합할 숫자는 CNOH 4321 규칙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이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풀어보고 체크해보고 모르는 거 체크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테스트 볼 거니까